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두려고 했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한참을 서성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방금 전까지 하려던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료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30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으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선생님, 저도 이제 끝난 건가요?" 라는 절망 섞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평생의 임상 경험과 의학적 진실을 담아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암이나 심장병처럼 몸이 아픈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안개처럼 서서히 증발해버리는 병, 즉 치매였습니다. 많은 분이 치매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나 저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70년 인생과 50년의 의수를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도를 늦춰 존엄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병입니다. 얼마 전 부산 영도에서 반찬 가게를 평생 운영해 오신 72세 강명자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명자 씨는 거친 손마디마다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워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에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셨습니다. 시장에서 늘 오가던 30년 된 집으로 가는 길을 갑자기 잊어버려 차가운 길거리에서 3시간을 헤매다 순경의 도움으로 겨우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앉았나 봅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될 일만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며 흘리신 그 눈물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뇌는 사실 냉혹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통계학적으로 60세가 넘어가면 뇌의 부피는 매년 0.5%에서 2%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기억의 사령탑이자 뇌 도서관 관장님이라 불리는 해마 부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습니다. 도서관 관장님이 기력이 다해 일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0년 전 고향집 뒷동산의 풍경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불과 30분 전에 먹은 점심 메뉴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해마가 새로운 정보를 기록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현대의학, 특히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 뇌과학연구소의 수많은 임상 데이터가 지목하는 주범은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것을 쉽게 뇌에 생기는 녹 혹은 뇌의 찌꺼기라고 설명합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길이 막히고 결국 관이 터져버리듯 끈적끈적한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세포 사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10년에서 20년 동안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독성 물질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뇌세포를 질식시켜 죽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명자 씨,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희망을 보셔야 합니다. 이 뇌의 녹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음식을 통해 충분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뇌세포가 완전히 사멸하기 전까지는 적절한 영양 공급과 환경 개선을 통해 신경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신경 가소성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50년 전 제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은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명자 씨에게 처방했던, 그리고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례로 입증된 최고의 뇌 청소부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값비싼 영양제나 고도의 수술이 아닙니다. 우리 주방 구석에 늘 있었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던 아주 평범하고도 위대한 재료들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5위부터 1위까지의 음식들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신경세포를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특히 1위 음식은 조리법 하나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하니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듯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명자 씨는 제 처방을 듣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딱 3달만 해보겠습니다. 라며 의지를 다지셨죠. 뇌가 맑아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존엄을 되찾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마음속으로 공부라고 외쳐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전달될 때 저 또한 70평생의 지식을 쏟아내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힘을 얻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몸에 좋다고 권해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이 있고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챙겨 먹어야 할 생존 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게 막는 생명선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는 가끔 서울 종로구에서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78세 박영숙 어르신을 떠올리곤 합니다. 영숙 씨는 평생을 정갈하고 빈틈없이 살아오신 분이었지요.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가스불 끄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아끼던 제자의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 앞에서 고운 손수건을 적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선생님, 평생을 바르게 살았는데 제 머릿속이 왜 이렇게 흐려지는 걸까요? 라는 그 질문에 저는 그녀의 일상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뜻밖의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평생을 깔끔하게 사과 껍질을 깎아 하얀 속살만 드셔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의사로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도 영숙 씨처럼 사과 껍질을 깎아버리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단호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사과의 진짜 가치, 즉 우리 뇌를 살리는 기적의 성분은 사실 우리가 무심코 깎아버린 그 붉은 껍질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알맹이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우리 뇌 속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주는 천연 청소부이자 뇌세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굶주린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 뇌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뇌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성산소가 뇌세포막을 공격하면 세포는 깊은 상처를 입고 결국 사멸하게 되는데 이때 사과 껍질에 퀘르세틴이 나타나 마치 소방관이 거센 불길을 잡듯 활성산소를 싹 제거해버립니다. 덕분에 뇌 신경세포는 보호받고 우리의 소중한 기억력은 유지되는 것이지요. 영숙 씨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며 사과를 껍질째 드시라고 권했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뇌에 좋다고 하니 많은 분이 편리하게 주스로 갈아서 드시곤 합니다. 50년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로서 제가 경고하건대 이것은 뇌 혈관에 독을 붓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사과를 주스로 만드는 순간 뇌의 좋은 식이섬유는 모두 파괴되고 오직 당분만 남게 됩니다. 이 당분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고 이에 반응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뇌 혈관은 딱딱하게 굳고 망가지며 치매의 길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영숙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식초물에 3분간 사과를 담가 농약을 깨끗이 씻어내고 매일 아침 사과를 껍질째 아삭아삭 씹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량을 20%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영숙 씨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몰라보게 맑아져 있었고 손에는 직접 쓴 정갈한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자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껍질을 씹는 그 소리가 제 뇌를 깨우는 알람 소리 같아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의술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뇌 영양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껍질째 사과를 베어 물며 여러분의 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전남 보성에서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오신 82세 최두팔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두팔 씨는 평생 고기 근처에도 가지 않는 소박한 식단으로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고 싶은 말이 단어로 떠오르지 않아 하루 종일 침묵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무뚝뚝한 전라도 사내였지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준 것이 한이라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던 그분의 눈에는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팔 씨의 뇌는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었고 그 원인은 뜻밖에도 비타민 B12의 극심한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무서운 독성 물질이 매일 생겨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뇌의 부피를 줄이는 아주 악랄한 주범이지요.
비타민 B5C가 부족하면 이 독성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 선비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가 쪼그라드는 속도가 무려 30%나 느렸습니다. 뇌가 작아지는 속도를 30% 늦춘다는 것은 치매가 올 시간을 5년에서 10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경이로운 결과입니다. 두팔씨처럼 고기를 멀리하는 어르신들에게 김은 바다가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김에는 비타민 B5C가 식물성 식품 중에는 독보적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치매인 줄 알고 가족들이 포기한 상태로 찾아왔다가 검사해보니 단순히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가성 치매인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분들은 김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몇 달 만에 기억력이 기적처럼 돌아오고 정신이 맑아지십니다. 뇌의 쓰레기장에 맑은 물을 부어 독소를 씻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요. 저는 두팔씨에게 아무런 양념을 하지 않은 맹김을 매일 식탁에 올리라고 처방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친 김은 공기와 닿으면 산패되어 오히려 뇌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을 드실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커피와의 거리두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식후에 입가심으로 커피 한 잔 즐기시는 게 낙이지요. 하지만 김을 맛있게 드시고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것은 비타민 B5B의 흡수 통로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 속의 탄닌 성분이 비타민과 결합해 몸 밖으로 다 내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팔씨는 제 당부대로 김을 드신 후 적어도 30분은 지난 뒤에야 커피를 즐기셨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흐른 어느 날 두팔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누라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저녁 메뉴가 뭔지 물어보는 재미로 삽니다. 두팔씨의 투박한 사투리 속에 섞인 기쁨을 보며 저는 뇌 청소의 절반 이상이 이미 성공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식탁 위의 검은 보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목소리와 기억을 찾아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평생 가족들을 뒷바라지하며 75세가 되신 정수님 어르신을 떠올려 봅니다. 수님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들의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고 방금 전까지 하려던 말이 입술 끝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릿속 전화선이 다 끊어진 것 같아요. 라며 허망해 하시던 그분의 눈빛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저는 그녀의 식단을 분석한 끝에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인 콜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뇌의 정보 통신망이 끊긴 주원인이 바로 영양의 불균형이었던 것입니다. 달걀 노른자 속에는 콜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이 몸속에 들어가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실어 나르는 전령사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뇌 안의 전화선이 끊어지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요? 아세틸콜린이 바로 그 끊어진 전화선을 튼튼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4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달걀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나 느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조리법입니다. 수님 씨는 평생 달걀을 퍽퍽하게 완숙으로 삶아 드셨는데 이는 뇌 건강 측면에서 보면 아주 아쉬운 행동이었습니다. 노른자를 완전히 익혀서 완숙으로 드시면 그 귀한 콜린 성분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날달걀로 먹는 것은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 위험이 있어 어르신들께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님 씨에게 내린 처방은 마법의 6분 30초 반숙 달걀이었습니다. 흰자는 탱글하게 익어 단백질을 공급하고 노른자는 톡 터트리면 부드럽게 흐르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뇌를 깨우는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수님 씨에게 아침마다 소금 치지 않은 맹김에 반숙 달걀을 싸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세틸콜린과 비타민 B가 한데 어우러져 뇌 신경망을 재구축하는 최고의 아침 식단이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반숙이 비리다며 손사래를 치시던 수님 씨도 2주가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지 않아도 된다며 자랑스럽게 핸드폰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끊어졌던 전화선이 다 복구됐나 봐요. 자식들 목소리가 머릿속에 쏙쏙 박힙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 매일 다시 태어납니다. 정수님 어르신이 되찾은 그 환한 미소는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정확히 공급했을 때 나타나는 정직한 결과입니다. 퍽퍽한 완숙 대신 부드러운 반숙으로 여러분의 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일 아침 노란 노른자가 여러분의 뇌세포 사이를 적시며 기억의 불을 밝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 빛이 여러분의 노년을 얼마나 찬란하게 비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료실의 낡은 책상 위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올라오신 85세 이정식 어르신의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의 기틀을 닦으셨던 분답게 정식 씨는 첫 만남부터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으려 애쓰셨지요. 하지만 뇌 위축 진단과 함께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자꾸만 치솟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가족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고백을 하실 때 그분의 어깨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듯 힘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성적으로 살았는데 제 머리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뇌가 쪼그라든다는 게 이런 비참함인가요? 라고 묻는 그분의 눈가에는 평생 일궈온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드리기 위해 주방 찬장 속에 잠들어 있던 황금빛 지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는 인도의 기적을 아십니까? 인도 사람들은 미국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4배나 낮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그들이 매일같이 먹는 카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카레의 선명한 노란색을 만드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우리 뇌 속에 쌓인 쓰레기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직접 분해하고 뇌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기적 같은 천연 물질입니다. 하버드와 일본의 뇌과학연구소들은 이 커큐민이 뇌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인지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하지만 정식 씨를 비롯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커큐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좀처럼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대변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 카레만 먹어서는 그 효능의 1%도 채 누리기 힘듭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조절하여 커큐민이 혈액 속으로 쏙쏙 스며들게 도와주는데 그 흡수율 상승 수치는 무려 2000%에 달합니다. 200%가 아니라 2000%라는 수치는 마치 거북이처럼 기어가던 영양분이 고속열차를 타고 뇌로 직행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정식 씨에게 아주 쉬운 숙제를 하나 내어드렸습니다. 어르신, 일주일에 3번은 꼭 카레를 드시되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기 직전에 검은 후추를 5번만 톡톡 뿌리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정식 씨는 처음엔 그까짓 후추 한 꼬집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허허 웃으셨지만 50년 의사의 고집을 믿고 실천해 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은 후추를 넣고 오래 끓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추의 유효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반드시 불을 끄고 마지막에 뿌려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뇌를 살리느냐 아니면 그냥 허기를 채우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석 달 뒤 다시 만난 정식 씨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 선 모습 대신 온화한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아버님이 화를 내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예전처럼 명석한 조언을 해주신다며 놀라워했지요. 정식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후추 톡톡 뿌리는 그 짧은 순간이 이제는 제 뇌에 주는 가장 귀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뇌의 염증을 끄고 쓰레기를 치우는 황금빛 처방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후추 한 통만 준비해 두십시오. 그것이 쪼그라든 뇌를 다시 생생하게 깨우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최두팔 어르신의 아내분은 늘 남편 걱정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바깥 사람이 젊어서는 참 영리했는데 이제는 낡은 고무줄처럼 축 늘어져 있어요. 그 비유는 의학적으로 매우 정확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뇌 세포막은 유연성을 잃고 낡은 고무호스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영양분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노폐물이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져 결국 뇌세포는 고사하게 됩니다.
저는 두팔 씨와 가족들에게 70년 인생의 마지막 비법이자 제가 꼽는 뇌 청소부 1위인 생들기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이 전 세계 식물 중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 세포막의 60% 이상을 구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재료입니다. 특히 이 알파 리놀렌산이 위대한 이유는 뇌의 검문소라고 불리는 혈뇌장벽 BBB를 직접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매우 이기적인 기관이라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소라도 이 단단한 검문소에 걸리면 뇌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들기름의 영양분은 이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가 딱딱하게 굳은 세포막을 다시 부드럽고 탱탱하게 복구해 줍니다. UCLA 의대와 전 세계 유수의 뇌 연구소들이 입을 모아 오메가3 섭취가 해마의 부피 감소를 막는다고 발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이라는 글자에 담긴 엄중한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사는 고소한 볶은 들기름은 뇌 건강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는 열에 극도로 취약하여 높은 온도에서 볶거나 가열하는 순간 산패가 시작되어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변질됩니다. 뇌를 살리려다 오히려 뇌를 공격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볶지 않고 그대로 짠 생들기름을 드셔야 합니다. 저는 두팔 씨에게 매일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스푼을 그냥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공복에 드셔야 다른 음식물의 방해 없이 뇌의 검문소를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팔 씨는 처음에는 기름을 생으로 먹는다는 것이 비릿하고 낯설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뇌를 닦아내는 맑은 기름이다 라는 제 말을 믿고 딱 일주일만 버텨보셨지요. 보름이 지났을 무렵 두팔 씨는 기름의 비릿함이 아니라 은은한 고소함이 뇌를 깨우는 활력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빛이 차단된 병에 담아야 한다는 제 철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실온에 두는 것은 뇌를 지키는 보약을 독약으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6개월 후 다시 검사한 두팔 씨의 해마 부위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그 부피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축되었던 뇌가 다시 탄력을 찾은 것입니다. 두팔 씨는 이제 마당에 잡초를 매면서도 예전에 읊조리던 시조 한 자락을 다시 기억해내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뇌는 정직합니다. 우리가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생들기름 한 스푼으로 여러분의 뇌에 젊음의 기름을 쳐주십시오. 그것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당당하게 즐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아무리 좋은 보약도 삶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 잃고 헤매던 강명자 어르신에게 뇌를 살리는 마법의 시간표를 직접 써서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명자 씨는 선생님, 이제 늙어서 시계 보는 법도 잊을까 겁나요? 라고 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하루 루틴을 딱 일주일만 따라 하신 뒤에는 몸이 먼저 시간을 알아차립니다. 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시간표를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새벽 6시 30분, 기상 직후의 공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깊숙이 보관해둔 생들기름을 꺼내십시오. 숟가락 가득 한 스푼을 담아 입안에 넣고 혀로 그 질감을 음미하며 천천히 삼키십시오. 처음의 비릿함이 뇌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신호라고 생각하며 즐기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공복 상태의 생들기름은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곧장 뇌세포의 막을 적시며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10초의 습관이 여러분의 뇌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어지는 오전 7시 아침 식사 시간은 뇌의 신경망을 복구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6분 30초 동안 삶은 반숙 달걀과 소금 치지 않은 맹김 2장을 챙겨 드십시오. 달걀의 콜린이 뇌의 전화선을 잇고 김의 비타민 B1가 뇌의 부피 위축을 막아주는 환상적인 협공이 시작됩니다. 단, 식후에 바로 커피를 찾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커피의 탄닌이 아까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 30분이 지난 7시 30분쯤에 우아한 커피 타임을 즐기십시오. 이 30분의 기다림이 영양분이 뇌에 정착하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점심시간인 12시 30분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카레를 주인공으로 세우십시오.
카레 덮밥도 좋고 카레 국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기 직전 검은 후추를 5번 톡톡 뿌리는 것입니다. 흡수율 2000%의 기적을 매 점심시간마다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출출해지는 그 시간에 뇌는 다시 한번 영양을 갈구합니다. 이때 미리 식초물에 3분간 씻어둔 사과 하나를 꺼내십시오. 반드시 껍질째 15분 동안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턱 근육의 저작 운동이 뇌로 가는 혈류를 쏟아붓게 하고 퀘르세틴이 뇌의 독소를 싹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저녁 6시 식사 시간에는 오늘 하루 놓친 뇌 퍼즐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아침에 김을 못 드셨다면 반찬으로, 달걀을 깜빡했다면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하루 5종의 퍼즐을 완성하는 겁니다. 명자 씨는 이 시간표를 냉장고 앞에 붙여두고 매일 표시하며 실천하셨습니다. 석 달 뒤 길을 잃어 울던 명자 씨는 이제 동네 친구들의 전화번호까지 외우는 기억력 박사가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뇌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이 시간표대로 딱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맑아진 정신과 가벼워진 몸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뇌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의 시간만큼 뇌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진료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 오후에 부드러운 햇살을 머금고 있을 때 인천 남동구에서 온 75세 정수님 어르신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날의 만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님 씨는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손에서 물건을 놓치고 방금 전화한 자식의 목소리조차 기억나지 않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지요. 선생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이대로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구던 그녀의 모습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많은 분이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님 씨의 정밀 검사 결과를 찬찬히 살펴보며 희망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뇌 위축은 나이에 비해 심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혈액 내 비타민 B12와 콜린 수치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가짜 치매, 즉 가성 치매라고 부르는 상태였습니다. 뇌 세포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뇌가 잠시 잠든 것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저는 수님 씨에게 약 봉지 대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음식이 담긴 식단을 처방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님 씨, 당신의 뇌는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저를 믿고 딱 석 달만 이 오총사와 함께 지내보세요. 수님 씨는 그날 이후 제 말을 성경처럼 믿고 따르셨습니다. 아침마다 생들기름을 한 스푼 머금으며 뇌를 깨웠고 반숙 달걀과 맹김으로 끊어졌던 신경망을 다시 이었습니다. 사과 껍질에 퀘르세틴으로 뇌 속의 녹을 닦아내고 후추를 뿌린 카레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분해했지요. 처음 한 달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날 무렵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이 마치 안개가 걷힌 것처럼 맑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건망증이라 생각했던 무력감이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삶의 활기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신 겁니다. 석 달이 지나 다시 진료실을 찾은 수님 씨는 예전에 그 위태로웠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꽉 잡으셨지요. 선생님, 이제 시장에 가서 거스름 돈 계산도 척척하고 손주 녀석들이 무슨 반찬을 좋아하는지도 다 기억나요.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진료실 안의 공기를 따스하게 데웠습니다. 수님 씨의 사례는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진 것을 넘어 올바른 식습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뇌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과 좋은 음식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수님 씨처럼 다시 웃을 수 있는 날, 여러분도 반드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뇌에 쌓인 지저분한 찌꺼기를 씻어내는 청소 단계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고 해서 낡아서 무너진 기둥과 금이 간 벽이 저절로 고쳐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청소가 끝났으면 이제는 그 자리에 새로운 기둥을 세우고 끊어진 회로를 더 단단하게 복구하는 재건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사과, 김, 달걀, 카레, 들기름은 훌륭한 청소 도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2편 영상에서는 바로 이 뇌 재건의 비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블루베리를 그냥 먹는 것보다 흡수율을 3배나 올릴 수 있는 기적의 섭취법은 무엇인지, 왜 등푸른 생선은 튀기면 뇌에 독이 되는지, 브로콜리를 몇 분 동안 쪄야 소중한 영양소가 살아남는지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가성비 최고의 뇌 영양제라 불리는 호박씨의 놀라운 효능과 하루 몇 잔의 녹차가 치매를 막는 방패가 되는지도 아주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제가 5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만 명을 치료하며 검증한 임상 데이터의 정수입니다. 1편이 뇌를 씻어내는 과정이었다면 2편은 뇌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완성의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치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뇌 건강 10개명이 완성됩니다. 낡은 뇌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고 해마의 부피를 다시 통통하게 키우는 그 놀라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편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1편의 5가지 음식과 2편의 5가지 음식을 하루 중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시너지가 나는지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하루 통합 시간표를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단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줄 지도와 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 소중한 재건의 비법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저의 보람이자 사명입니다. 치매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80세, 90세에도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눈을 맞추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청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뇌라는 위대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공사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들 그 비법을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여정은 단순한 의학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눈물 흘리던 박만석 어르신, 말이 나오지 않아 침묵 속에 갇혔던 최두팔 어르신, 그리고 기억에 실타래가 엉켰던 정수님 어르신까지. 그분들이 보여주신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외면하지 않고 실천으로 답했을 때 얻은 정직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50년 의사 생활을 통틀어 확신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뇌는 언제든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슴에 새긴 5가지 핵심 비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사과는 껍질째 드시며 뇌의 녹을 닦으십시오. 둘째, 김은 기름 없는 맹김으로 챙겨 뇌의 위축을 막으십시오. 셋째, 달걀은 노른자가 흐르는 반숙으로 드셔 신경망을 이으십시오. 넷째, 카레에는 반드시 검은 후추를 뿌려 커큐민의 마법을 2000% 누리십시오. 마지막 5째, 생들기름은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스푼 드시어 뇌 세포막을 탱탱하게 살려내십시오. 이 5가지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5가지 무기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박만석 어르신은 석 달간 이 식단을 지킨 뒤 이제는 막내 손주의 이름도 바로 생각나고 집으로 오는 길도 훤히 보인다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그분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내 인생을 끝까지 주체적으로 즐기는 법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을 밝히는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며 실천의 첫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댓글창에 시작 혹은 숫자 2를 남겨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저 또한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더욱 진심을 다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맑은 정신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저는 곧 공개될 2편에서 여러분의 뇌를 다시 태어나게 할 더 놀라운 비법들을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이 저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